CNN에서 제작한 15분짜리 짧은 겨울 생태 다큐멘터리 한 편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질서라 불린 겨울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이 방영 후 한 달 만에 글로벌 10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세계적 화제가 되었어요. 주인공은 미국 콜로라도 대학 환경과학연구소의 메리언 스캇, 42세 도시하천 생태학자였습니다. CNN 자연다큐 국제자문위원이기도 한 그녀가 이번에 주목한 곳은 한강의 겨울 생태계였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겨울에도 생태적 지속성을 갖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조사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호기심은 따로 있었어요. 2011년 CNN이 선정한 세계 겨울 7대 불가사의 1위에 오른 화천 산천 어축제였죠. 롤리플래닛과 함께 진행한 이 선정에서 1위를 차지했던 화천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던 거였습니다. 함께 동행한 중국 칭화대학교 장로이 천 교수는 계속해서 산천어 낚시는 중국 북방 문화의 파생이라며 폄하했는데요. 하지만 뉴욕타임스가 2024년 아시아 겨울 5대 필수 축제로 선정하고 연간 180만 명이 찾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후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설명 없는 진심이 가장 오래 남는다며 내레이션 없이 현장 소리만으로 구성한 다큐의 파급력이 놀라웠다는 후일담도 전해져요. 42세 미국 생태학자가 한국에서 발견한 겨울이라는 질서의 진짜 모습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2026년 1월 중순 서울 한강 밤섬 조망대에서 메리언 스캇은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 환경과학연구소 교수이자 CNN 자연다큐 국제자문위원인 42세의 그녀는 이미 여러 차례 한강 생태계를 연구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겨울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 추위에도 이렇게 많은 새들이.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것은 얼어붙지 않은 한강. 수면 위를 걸어다니는 고방오리 떼와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민물가마우지 물이었어요. 메리언은 침착하고 분석적인 성향의 과학자였지만 현장에서는 감성적 울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데이터를 넘어선 현장성에 대한 집요한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워요. 미국 콜로라도 강에서는 겨울철에 이런 다양성을 보기 어려운데 겨울에도 흐르는 한강이죠. 그래서 이곳이 겨울철 새들의 중요한 월동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부 산하 하천생태 모니터링 코디네이터인 조은아 씨가 설명했어요. 35세의 그녀는 이번 촬영팀의 현지 자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열정적인 전문가로 한강의 겨울 생태계를 메리언에게 상세히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서울이지만 동시에 수달과 흰꼬리수리가 돌아오는 계절의 집이죠. 수달과 흰꼬리수리요? 메리언이 놀라며 물었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대형 포유류와 맹금류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네, 최근 몇 년간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개체들까지 합쳐져서 더욱 다양한 종을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함께 온 중국 칭화대학교 도시환경과 교수 장로이 천이 끼어들었어요. 하천 생태계는 중국이 훨씬 앞서죠. 양쯔강 프로젝트만 봐도 한국보다 규모가. 48세의 그는 CNN 아시아 자문단 소속으로 이번 촬영에 참여했지만 시종일관 중화사상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온화해 보였지만 은근히 한국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조은아 씨는 대답하지 않고 다른 지점을 가리켰어요. 저쪽을 보세요. 외가리가 사냥하고 있어요. 정말로 외가리 한 마리가 물 위에서 꼼짝 않고 서서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부리로 물고기를 낚아채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네요. 메리언이 감탄했어요. 카메라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습니다. 겨울철 한강에서는 이런 장면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생태적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조은아 씨가 자부심을 담아 설명했어요. 특히 밤섬은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된 보호구역이에요. 1968년 폭파된 후 자연적으로 복원된 생태 보고이죠. 그때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하늘에서 큰 맹금류 한 마리가 나타나 강 위를 선회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저건? 메리언이 망원경을 조정했어요. 그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설마 도심에서 그 새를 볼 수 있을까요? 흰 꼬리술이에요. 조은하 씨가 흥분했어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종이에요. 도심에서 관찰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죠. 흰 꼬리수리가 강 위로 다이빙해서 큰 물고기를 낚아채는 순간까지 포착할 수 있었어요. 정말 대자연 다큐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진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에요. 메리언이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과학자적 냉철함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가까이 공존할 수 있다니. 기능하는 생태계가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은하 씨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오후에는 밤섬 전망대에서 한강 전체를 조망했어요. 강남과 강북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유유히 흐르는 강물, 그리고 그 위에서 평화롭게 생활하는 야생동물들의 모습이 정말 조화로웠습니다. 정말 대조적이네요. 현대적인 도시와 원시적인 자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메리언이 감상을 표현했어요. 시민들의 접근성은 어떤가요? 메리언이 관심을 보였어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망원경도 공짜로 제공되고 생태 해설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되고 있어요.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새 관찰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가족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아빠, 저 새는 뭐예요? 고방울이라고 해. 겨울에 우리나라로 놀러 오는 새야. 추위를 안 타나요? 새들은 깃털이 있어서 우리보다 추위에 강해. 그리고 여기 물이 얼지 않아서 먹이도 충분히 찾을 수 있어. 그럼 여름에도 있어요? 아니야. 봄이 되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그럼 다른 새들이 와. 자연스러운 환경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메리언은 이런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느꼈습니다. 장로의 천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이런 도시 하천은 중국에도 많아요. 특별할 게. 베이징의 옌산공원만 해도 이런 철새들이.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수달 한 마리가 물 위에 머리를 내밀고 유영하는 모습이 보인 것이었습니다. 수달이에요. 조은하 씨가 소리쳤어요.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수달은 정말 보기 어려운데.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서 강변으로 올라가는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대형 포유류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한강 수달은 2012년부터 개체수가 늘기 시작했어요. 수질 개선과 서식지 복원 덕분이죠. 조은하 씨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지금은 한강 전 구간에서 약 100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어요. 장로의 천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중국의 어떤 도시 하천에서도 이런 다양성은 쉽게 보기 어려웠거든요.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메리언이 말했어요. 서울은 겨울에도 살아있는 도시예요. 단순히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생명체들이 공존하는 생태적 도시죠. 해가 지면서 한강의 야경이 시작됐어요. 강물에 반사되는 도시의 불빛과 그 사이를 유영하는 야생동물들의 실루엣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조망대 주변에서 만난 김덕수 할아버지는 20년째 자원봉사로 생태 해설을 하고 계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아이들에게 새 이야기를 해주죠. 20년이나 하신다고요? 네, 우리 손자들 세대가 이런 자연을 계속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분의 말에서 깊은 애정이 느껴졌어요. 첫날 소감 서울 한강의 겨울 생태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다양성과 안정성을 보여줌. 도심 한복판에서 천연기념물급 조류와 포유류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시민 접근성과 교육 프로그램도 훌륭함.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내일은 한강 상류로 올라가서 더 다양한 생태계를 관찰할 예정이었어요. 둘째 날 메리언 일행은 한강 상류로 향했습니다. 남양주, 양평을 거쳐 북한 강변의 습지들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어요. 서울보다 훨씬 원시적이고 다양한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조은하 씨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강 상류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훨씬 더 다양한 종들을 관찰할 수 있죠. 경춘선을 타고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이 점점 야생적으로 변했어요. 눈 덮인 산들과 얼음이 부분적으로 언강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메리언은 창가에 앉아 풍경을 감상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 본 밤섬의 생태계도 놀라웠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접근성이 정말 좋네요. 메리언이 감탄했어요. 서울에서 1시간만 가면 이런 자연을, 미국에서는 이런 다양성을 보려면 최소 반나절은 이동해야 하는데요. 한국은 국토가 작아서 접근성이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개발 압력도 크죠. 이런 생태계를 보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조은하 씨가 현실적인 어려움도 언급했어요. 첫 번째 관찰 지점인 팔당호에 도착했어요. 한강 본류와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겨울철 새들의 중요한 집결지였습니다. 와, 정말 많은 새들이. 메리언이 망원경을 들며 놀랐어요. 수면 위에 수백 마리의 다양한 오리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청둥오리, 댕기 흰죽지, 비오리, 흰죽지 등 정말 다양한 종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겨울철 한강 상류의 대표적인 풍경이에요. 조은하 씨가 설명했어요. 이곳은 동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 철새 이동 경로상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거든요. 시베리아에서 출발해 동남아시아까지 이동하는 철새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죠. 이동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메리언이 전문가적 관심을 보였어요. 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80km 정도예요. 정말 장거리 여행이죠. 그때 하늘에서 큰 무리의 새들이 나타났어요. 비자 형태로 날아오는 기러기 떼였습니다. 저건 큰 기러기 떼예요. 조은하 씨가 흥분했어요. 약 200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장관이죠? 기러기들이 물 위에 착륙하는 순간의 역동적인 모습까지 촬영할 수 있었어요. 수면에 일어나는 물결과 함께 우아하게 착륙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경이로워요. 메리언이 감탄했어요. 이런 집단 행동의 정교함이란. 어떻게 이런 완벽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요? 장로의 천이 또 끼어들었어요. 이런 철새들은 원래 중국 동북 지역에서 출발하는 거죠. 한국은 그냥 경유지일 뿐이고. 하지만 경유지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메리언이 조용히 반박했어요. 철새들에게는 안전한 중간 기착지가 생존의 열쇠예요. 여기서 충분한 영양을 보충하지 못하면 다음 구간을 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장로의 천의 말이 끝나기 전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하늘에서 대형 맹금류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참수리예요. 조은하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말요? 참수리를? 메리언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망원경을 조정했어요. 정말로 참수리였어요. 날개 폭이 2.5m가 넘어 보이는 거대한 맹금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정말 드물게 관찰되는 천연기념물이었어요. 참수리는 천연기념물 243-1호로 전 세계적으로도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종이에요. 조은하 씨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겨울에 관찰되는 개체는 보통 10마리 내외예요.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도시 근처에서 이 정도 생물 다양성을 가진 하천이라니. 상상 이상이에요. 메리언이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녀는 전 세계 여러 하천을 조사해봤지만 이런 수준의 다양성을 도시 근교에서 보는 것은 정말 드문 경험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북한 강변으로 이동했어요. 가평, 청평 일대의 습지를 관찰하는 코스였습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종류의 생태계를 볼 수 있어요. 조은하 씨가 설명했어요. 정말로 달랐어요. 강변 갈대밭에서는 다양한 소형 조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수면에서는 잠수성 오리들이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검은머리 쑥새무리가 갈대씨를 먹고 있어요. 정말로 수십 마리의 검은머리 쑥새들이 갈대밭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겨울철 갈대씨가 이들의 주요 먹이원이에요. 그래서 갈대밭 보전이 정말 중요하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작은 맹금류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황조롱이에요. 황조롱이가 공중에서 정지비행을 하며 지상의 먹이를 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냥꾼이에요. 조은하 씨가 설명했어요. 시속 100km로 다이빙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중에서 정지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특별하죠. 정말로 황조롱이가 순식간에 다이빙해서 들쥐를 잡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완벽한 사냥이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연속으로 볼 수 있다니. 메리언이 계속 감탄했어요. 대중이 이용하는 강과 조류 서식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강변에는 시민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는 길이 있었지만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와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설계되어 있었어요. 한 자전거 동호회 회원과 대화를 나눴어요. 매주 이 코스로 라이딩을 하세요? 네, 1년 내내 와요. 계절마다 다른 새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새들이 도망가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 우리도 조용히 지나가려고 노력하고요. 공존은 제도보다 문화에서 완성되는 거네요. 메리언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때 장로이 천이 또 한마디 했어요. 이런 생태계는 중국에도 흔해. 동북 삼성에 가보면 더 큰 규모도 있어. 하지만 메리언은 곧 데이터와 공존하는 현장의 섬세함에서 차이를 감지했어요. 규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메리언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공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지켜나가는 문화. 이런 건 단순히 자연이 많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녁 무렵 한강변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며 오늘을 정리했어요. 카페 창으로 보이는 강변 풍경이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메리언이 말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문화적 토양이 있다는 게. 미국에서는 자연보호구역과 도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파트너로 보는 전통이 있어요. 조은아 씨가 설명했어요. 산이 많은 지형적 특성상 자연과 싸우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거죠. 둘째 날 소감 한강 상류의 생태적 다양성과 접근성의 조화에 깊은 인상. 도시 근교에서 이런 수준의 철새 다양성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움. 무엇보다 시민 이용 공간과 야생동물 서식지가 갈등 없이 공존하는 설계 철학이 인상적. 이는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라 문화적 성숙도에서 나오는 것 같음. 내일은 특별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리언이 개인적으로도 궁금해했던 화천 산천 어축제를 직접 경험해볼 예정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메리언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오래된 기사 하나를 다시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CNN 선정 세계 겨울 7대 불가사의 1위 화천 산천 어축제. 2011년 CNN이 선정한 세계의 겨울 7대 불가사의 1위에 오른 바로 그 축제였어요. 롤리플래닛과 함께 진행한 선정에서 1위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CNN에서 내보냈던 바로 그곳이네. 이제 직접 가볼 시간이야. 메리언이 중얼거렸어요. 사실 이번 한국 방문의 가장 큰 호기심 중 하나가 바로 이 축제였어요. CNN 자문위원으로서 자사에서 그렇게 극찬했던 축제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메리언은 자신의 노트북에서 관련 기사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2013년 CNN의 세계의 얼음 축제들 사진 특집에서는 화천축제 얼음 낚시 사진을 실으며 하얼빈, 퀘벡과 함께 글로벌 아이스 페스티벌로 소개했었죠. 정말 가보실 건가요? 조은아 씨가 물었어요. 생태조사와 축제가 무슨 연관이 있을지. 그게 바로 제가 궁금한 점이에요. 메리언이 답했어요. 생태계와 인간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특히 CNN이 그렇게 극찬한 이유가 뭔지 말이죠. 사실 화천축제는 단순한 관광 이벤트가 아니에요. 조은아 씨가 설명했어요. 지역 생태계와 주민 문화가 결합된 지속 가능한 모델이거든요. 축제 수익의 일부는 북한강 생태계 보전에 사용되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축제가 환경 파괴가 아니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죠. 이 말을 들으니 더욱 궁금해졌어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춘천으로, 이후 화천행 버스로 갈아탔어요. 총 2시간 30분 정도의 여행이었습니다. 장로이 천도 함께 가면서 벌써부터 투덜거렸어요. 산천어는 원래 중국 북방에서 잡았던 어종이야. 이런 건 한국만의 것도 아니고. 하지만 축제 문화는 다를 수 있죠. 메리언이 조용히 반박했어요.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요리가 나오니까요. 기차 안에서 메리언은 화천축제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뉴욕타임스가 2024년 아시아 겨울 5대 필수 축제로 선정하며 130만 명 방문과 1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강조한 기사도 있었어요. 연합뉴스 영문판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축제 개막을 보도하며 CNN 7대 불가사의 언급과 함께 180만 명 방문, 해외 관광객 3만 9천 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죠.
이 정도 규모라면 정말 대단한 축제겠네요. 메리언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화천에 도착한 순간 그의 말이 무색해졌어요. 작은 강원도 소도시가 완전히 겨울 왕국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꽁꽁 언 화천천 위에 형형색색의 텐트가 줄지어 서 있고 드릴로 얼음에 구멍을 뚫는 사람들,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으려는 아이들까지. 이게 정말 100만 명이 넘게 온다는 축제구나. 메리언이 놀라며 말했어요. 실제로 2024년 코리아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화천 산천 어축제는 연간 102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어요. 코리아 헤럴드는 CNN 2011년 7대 불가사의 귀환이라고 표현하며 184만 명 방문을 보도했죠. 정말 믿기지 않는 현장이에요. 축제장 입구에서부터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다국어 안내판,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한 안내,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인파의 흐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메리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매일 새벽에 얼음 두께를 측정해요. 지금 약 50cm 정도니까 완전히 안전해요. 현장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곳곳에 안전요원과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한 헬기까지 준비되어 있죠. 정말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축제장으로 들어가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CNN이 2013년 세계의 얼음 축제 사진들 특집에서 하얼빈, 퀘벡과 함께 소개했던 바로 그 장면들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얼음 위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어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낚시를 하고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차분하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규모에서 이런 질서가 가능하지? 메리언이 중얼거렸어요. 유럽이나 북미에서도 이런 건 쉽지 않은데. 메리언은 콜로라도에서 열리는 겨울 축제들도 여러 번 가봤지만 이런 수준의 질서는 본 적이 없었어요. 화천 산천 어축제장에서 메리언이 가장 놀란 것은 축제의 규모보다도 시민들의 질서 의식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현장, 질서정연하게 낚시 구역을 지키는 사람들, 봉사하듯 운영되는 안내센터, 아이를 먼저 배려하는 안전요원들. 이건 단순한 축제가 아니에요. 메리언이 감탄했어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연합뉴스 영문판이 매년 축제 개막을 보도하며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점이었어요. CNN 7대 불가사의 언급과 함께 180만 명 방문, 해외 관광객 3만 9천 명을 강조하면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질서 있는 축제 운영이었습니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2026년 화천축제를 하얼빈과 비교하며 CNN 2011년 7대 불가사의 184만 명 방문 한국 대표 축제로 평가했는데 규모뿐만 아니라 운영의 품격을 특히 강조했어요. 직접 얼음 낚시를 체험해봤어요. 두께 50cm의 얼음에 구멍을 뚫고 낚시줄을 들이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거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옆에서 낚시하던 현지 주민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온 연구자인데 이런 체험은 처음이에요. 아, 미국에서. 환영해요. CNN에서 우리 축제 소개해준 거 정말 고마웠어요. 그분의 말에서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졌어요. CNN 보도 이후에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자부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세계적인 축제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리고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하게 됐죠. 30분 정도 기다리니 정말 산천어가 잡혔습니다. 우와! 정말 잡혔어요. 메리언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축하드려요. 현장에서 바로 회로 드실 수 있어요. 즉석에서 회를 떠주는 서비스도 있었어요. 싱싱한 산천어의 탱탱한 식감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하지만 메리언이 더욱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축제장의 놀라운 질서였습니다. 코리아 헤럴드가 2024년 보도한 것처럼 102만 명이 방문하는 대규모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완벽한 청결도. 수만 명이 몰린 축제장인데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부족하지 않나요? 메리언이 물었어요. 아니요, 사실 쓰레기통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 가서 버리는 게 습관이에요.
정말 놀라운 시민의식이었어요. 둘째, 자연스러운 질서. 줄서기가 당연하고 큰 소리를 내거나 밀치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셋째, 배려 문화. 어른들이 아이들을 먼저 배려하고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규모에서 이런 질서가 가능하지? 유럽이나 북미도 불가능한데. 메리언이 계속 감탄했어요. 장루이 천이 또 한 번 투덜거렸어요. 산천어는 원래 중국 북방에서 잡았던 어종이야. 이런 건 한국만의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의 말은 축제 현장의 따뜻함과 정중한 시민들 사이에서 점점 무색해졌어요. 오후에는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어요. 먼저 맨손 산천어 잡기 체험장을 가봤어요. 아이들이 얼음물에 손을 넣고 산천어를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추워도 재밌어요. 한 초등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 추워요? 메리언이 물었어요. 추우긴 한데 신나서 안 추워요. 그리고 장갑도 있어요. 부모들도 아이들을 격려하며 함께 즐기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 참여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오는 축제라는 게 느껴져요. 메리언이 말했어요. 네, 화천축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가족 친화적이라는 점이에요. 현장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얼음 조각 전시장도 둘러봤어요. 전 세계 조각가들이 만든 거대한 얼음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수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보는 것도 무료인가요? 메리언이 물었어요. 네, 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예요. 시민들을 위한 축제니까요. 이것도 놀라운 점이었어요. 이런 규모의 국제적 축제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이 말이죠. 무료로 운영하는 게 경제적으로 가능한가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상공인들이 함께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제로 인한 지역 경제 효과가 투자 비용을 훨씬 초과하거든요.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이었어요. 눈조각 만들기 체험도 해봤어요. 가족들이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눈조각을 만드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축제의 매력을 더하는군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어요. 저녁에는 야간 조명이 켜진 축제장을 둘러봤어요. 얼음 조각들의 LED 조명이 비춰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메리언이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그때 한 가족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매년 이 축제에 오세요? 네, 아이가 좋아해서 매년 와요. 서울에서 2시간 거리라 부담도 없고요. 가장 좋은 점은 뭔가요? 질서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도 시끄럽지 않고 깨끗해요. 아이 교육에도 좋고요. 교육적 효과가 있나요? 많죠. 질서 지키기, 환경 보호, 다른 사람 배려하기. 축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정말 그랬어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가 2026년 CNN 2011년 7대 불가사에 184만 명 방문 한국 대표 축제로 평가하며 하얼빈과 비교한 것처럼 규모만이 아니라 축제의 품격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과도 대화를 나눴어요. 독일에서 온 가족. 어떻게 이 축제를 알고 오셨어요? CNN 다큐를 보고 왔어요. 정말 놀라워요. 가장 인상적인 점은 질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모든 게 질서정연해요. 독일에서도 이런 축제는 보기 어려워요. 독일도 겨울 축제가 많지 않나요? 있긴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에서 이런 질서를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시민의식이 다른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가장 인상 깊어하는 점이 바로 질서였어요. 축제장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와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원봉사는 몇 년째 하세요? 올해로 5년째예요. 화천 주민은 아니고 춘천에 살아요. 왜 이런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 축제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서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는데 참여하고 싶어서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이 더 커요. 특히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정말 감동적인 대답이었어요. 넷째 날 소감 화천 산천 어축제에서 확인한 것은 축제의 규모가 아니라 시민의식의 수준. CNN이 2011년 세계 겨울 7대 불가사의 1위로 선정한 이유를 완전히 이해함.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도 질서를 유지하는 시민 문화가 진짜 불가사의
선진국은 기술보다 시민이 만든다는 것을 확인. 무엇보다 이런 축제 문화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움.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서 이번 경험을 다큐멘터리로 정리할 예정이었어요. 넷째 날 밤 서울로 돌아온 메리언은 호텔에서 이번 촬영 영상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한강의 겨울 생태계와 화천 산천 어축제에서 촬영한 수많은 장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편집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다큐라면 전문가 인터뷰나 내레이션을 넣어야 하는데 메리언이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었어요. 한강에서 그리고 화천에서 경험한 그 자연스러운 질서와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메리언은 자신의 노트북에 정리된 영상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정말 다양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한강 밤섬에서의 야생동물 관찰 장면,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환경교육 모습, 화천 축제장의 질서정연한 풍경,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까지. 설명이 필요할까? 아니면 그냥 현장의 소리만으로도 충분할까? 메리언은 자신이 평소 신뢰하던 원칙을 떠올렸어요. 데이터를 넘어선 현장성에 대한 집요한 믿음. 진짜 감동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 결국 메리언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내레이션도 배경음악도 전문가 인터뷰도 모두 빼고 오직 현장의 소리만으로 구성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 한강 밤섬에서 고방오리들이 얼음 위를 걷는 모습. 물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만이 들려왔어요. 두 번째 장면 시민이 망원경으로 새를 관찰하며 아이에게 설명해주는 자연스러운 대화. 아빠, 저 새는 뭐예요? 고방오리라고 해. 겨울에 우리나라로 놀러오는 새야. 추위를 안 타나요? 새들은 깃털이 있어서 우리보다 추위에 강해. 그리고 여기 물이 얼지 않아서 먹이도 충분히 찾을 수 있어. 세 번째 장면 흰꼬리 수리가 강 위로 다이빙하는 순간. 날개 소리와 물소리만이 들렸어요. 네 번째 장면 화천 축제장에서 아이가 산천어를 잡고 기뻐하는 모습. 아이의 웃음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박수 소리. 잡았다. 정말 잡았어. 와, 축하해. 정말 큰 거 잡았네. 다섯 번째 장면 축제장에서 쓰레기 봉투를 챙겨가는 한 소녀의 모습.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모습. 여섯 번째 장면 산천어를 잡은 후 다시 물에 놓아주는 아이. 다음에 또 만나자는 작은 목소리. 일곱 번째 장면 자원봉사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도와주는 모습. 이렇게 하시면 더 잘 잡힐 거예요. 고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네요. 여덟 번째 장면 가족들이 함께 얼음 조각을 감상하며 대화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정성이 많이 들었겠다. 아홉 번째 장면 노을 아래 한강 물결이 흘러가는 모습. 물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어요. 15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고 제목을 정했어요. 질서라 불린 겨울. 설명 없는 진심. 그것이 메리언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어요. 진짜 감동은 누구도 설명하려 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니까요. 메리언이 중얼거렸어요. 완성된 다큐를 CNN 뉴욕 본부에 전송하면서 간단한 메모를 붙였어요. 한국에서 만난 겨울의 질서. 설명이 필요 없는 진심들의 기록입니다. 이 영상에는 어떤 편집적 해석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장의 진실만 담았습니다. 3시간 후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메리언, 이 영상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조용한 다큐인데 왜 이렇게 감동적이죠? 프로듀서의 목소리였어요. 현장의 힘 같은 걸까요? 맞아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게 전해져요. 특히 축제장 장면들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질서가 정말 놀라워요. 이런 건 연출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방영 예정인가요? 최대한 빨리 스케줄을 잡을게요. 이런 퀄리티라면 프라임타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사이 장루이 천은 자신의 인터뷰가 거의 편집에서 빠진 걸 보고 불만을 표했어요. 편집이 공정하지 않았어. 내 말도 일부는 썼어야지. 교수님의 의견도 담고 싶었지만 현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편집했어요. 메리언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메리언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목격한 진실이 말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다섯째 날 소감 설명보다 현장이 강하다는 것을 확신.
한강의 겨울 생태계와 화천축제에서 경험한 자연스러운 질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음. 내레이션 없는 다큐로 그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함. 진짜 문명은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궁금했어요. 일주일 후 CNN에서 질서라 불린 겨울이 방영되었습니다. 메리언이 콜로라도 대학 연구실에서 방송을 지켜봤어요. 내레이션 없이 현장 소리만으로 구성된 15분짜리 다큐멘터리가 어떤 반응을 얻을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방송 시작 직후부터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반응들. 이게 진짜 서울이에요? 도시 한복판에 이런 야생동물들이? 설명이 없는데도 모든 게 느껴져요. 정말 아름다운 다큐네요. 한국에 이런 겨울 생태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15분 내내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 화제가 된 건 화천축제 부분이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100만 명이 와도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 있다니. 이런 시민의식은 어디서 배우는 거죠? CNN이 2011년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한 이유를 알겠어요. 하얼빈이나 퀘벡보다 훨씬 인상적이에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배우고 있네요. 24시간 만에 CNN 공식 유튜브에서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고 일주일 후에는 500만을 돌파했어요.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BBC는 다음 날 바로 기사를 냈어요. 겨울 도시의 기준을 바꿨다. CNN 다큐가 보여준 한국의 질서. 가디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한국은 스키 리조트보다 더 높은 문명을 보여줬다. 화천축제의 놀라운 시민의식.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까지 실었어요. 화천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시민 문화의 상징이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는 특집 리포트를 내보냈어요. 한국의 작은 마을이 보여준 질서의 기적. 100만 명이 참여하는 축제에서 쓰레기 하나 없는 현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프랑스 24도 후속 보도를 했어요. CNN 다큐가 보여준 한국의 겨울 생태와 문화의 완벽한 조화. 일본 NHK는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이웃나라 한국의 시민의식 수준에 주목해야 할 때. 이탈리아 IAI는 다큐 전체를 재방송하면서 이탈리아어 자막을 달았어요. 스페인 RTV도 유럽이 배워야 할 겨울 축제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했어요. 메리언에게는 각국 언론과 학회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온 이메일 교수님의 다큐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대학에서 특강을 해주실 수 있나요? 주제는 도시 생태계와 시민 문화로 하면 좋겠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한국의 사례를 유럽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기획 중인데 기조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반응은 일반 시청자들의 댓글이었어요.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특히 겨울에. 내 나라에도 이런 축제가 있으면 좋겠어요. 질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설명 없는 영상이 더 감동적이에요. 우리도 이런 시민의식을 배우고 싶어요. 한 독일 시청자의 댓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베를린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이런 질서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프랑스 시청자 파리에서도 이런 축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시민의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미국 시청자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몰과 정반대네요. 정말 놀라워요. 일본 시청자 같은 아시아인데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다니. 우리도 배워야겠어요. 한 달 후 메리언은 BBC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번 다큐의 가장 큰 특징이 내레이션이 없다는 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장에서 경험한 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말로 설명하면 오히려 그 진정성이 손상될 것 같았거든요.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예요.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는 문화. 이런 건 정말 배우기 어려운 거거든요. 화천축제가 CNN 선정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오른 이유를 이해하셨나요? 완전히 이해했어요. 축제의 규모도 놀랍지만 그 질서와 품격이 정말 세계적 수준이었어요. 특히 100만 명이 와도 쓰레기 하나 없는 현장은 정말 기적 같았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말이에요. 칭화대의 장로이 천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불만을 토로했어요. 편집 과정에서 균형이 맞지 않았어요. 중국의 사례들도 충분히 소개할 가치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의 말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대신 메리언의 다큐는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어요. 3개월 후 조회수는 1,000만을 넘어섰고 여러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기 시작했어요. 칸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최우수상, 베를린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관객상, 토론토 국제 영화제 환경 다큐멘터리 부문상,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혁신상. 6째 날 소감 질서라 불린 겨울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 설명보다 현장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진정한 문명은 말로 포장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는 것. 메리언은 이제 확신했어요. 진짜 감동은 누구도 설명하려 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1년 후, 메리언은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질서라 불린 겨울의 성공 이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거든요. 특히 봄과 여름의 한강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화천은 다른 계절의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정말 다시 오셨네요. 조은하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작년 다큐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한강 탐조 프로그램 참가자가 3배나 증가했어요. 정말요? 네, CNN 다큐를 보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유럽에서 오는 분들이 늘었어요. 실제로 한강 밤섬 조망대에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 있었어요. 한 독일 관광객이 메리언을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당신이 그 다큐를 만든 분이군요. 놀라워요. 감사해요. 한국이 어떤가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질서, 청결.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도 있었어요. 한국의 겨울을 꼭 경험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정말 평화로운 나라네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 외국인 관광객 35% 증가. 특히 유럽, 북미에서 오는 관광객 55% 증가. 생태 관광 프로그램 참가자 4배 증가. 화천도 다시 방문해봤어요. 여름의 화천은 겨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겨울 축제 이후 여름에도 관광객이 늘었어요. 화천관광청 직원이 설명했어요. CNN 다큐 덕분에 화천이 세계적으로 알려졌거든요. 여름에는 래프팅이나 캠핑을 즐기러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어요. 축제의 영향이 이렇게 클 줄이야. 메리언이 감탄했어요. 그리고 가장 기쁜 건 외국인들이 한국의 질서 문화를 정말 좋아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더욱 자부심이 생겼죠. 더 놀라운 건 다른 지역에서도 화천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늘었다는 점이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배우러 와요. 어떤 지역들인가요? 일본, 대만, 심지어 유럽에서도 와요. 어떻게 이런 질서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는지 배우러 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배워가나요? 시민 참여 시스템, 자원봉사 운영 방식, 환경 보전과 축제의 조화 방법 등이에요.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메리언은 이번 방문에서 후속 다큐멘터리도 제작했어요. 질서의 사계절이라는 제목으로 한강의 사계절을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봄의 벚꽃과 함께 새로 찾아오는 여름 철새들, 가을의 단풍과 함께 남아하는 철새들까지 담아낸 영상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죠. 한국은 정말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네요. 메리언이 감탄했어요.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생태계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조은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다양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진 곳은 정말 드물어요. 한국에서의 2번째 경험을 마치며 메리언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선진국은 기술이나 경제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시스템까지. 이번 방문에서 만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이 작년 CNN 다큐를 보고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자신들이 사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교육적 효과도 있었군요. 네, 질서의 중요성, 환경 보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일곱째 날 소감 1년 만에 다시 방문한 한국에서 확인한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진정한 의미. 생태계와 문화, 시민의식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모델. 이런 사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음. 무엇보다 한국의 긍정적 변화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 이제 메리언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2년 후 메리언의 질서라 불린 겨울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 연구실에서 메리언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질서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유럽연합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교가 말했어요. 한국의 축제 문화를 유럽에 도입하는 프로젝트에 자문을 요청한대요. 정말요? 정말로 EU 환경청에서 공식 요청이 온 것이었어요. 한국의 화천 산천 어축제를 모델로 해서 유럽의 겨울 관광 축제들을 개선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에서 관심이 높았어요. CNN 다큐를 본 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배우고 싶어요.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특히 뮌헨의 옥토버페스트와 비교했을 때 화천축제의 질서의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알프스 지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샤모니의 겨울축제를 화천 모델로 개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민 참여를 늘리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시민 문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특히 질서 있는 축제 문화 말이에요. 삿포로 시청에서 온 요청이었어요. 삿포로 눈축제도 규모는 큰데 시민의식 부분에서는 화천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메리언은 이런 요청들을 받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메리언의 다큐를 본 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한국 관광이 크게 늘었어요. 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겨울철 외국인 관광객 40% 증가. 특히 유럽, 북미에서 오는 관광객 60% 증가. 화천 산천 어축제 외국인 참가자 5배 증가. 한강 생태 관광 프로그램 참가자 10배 증가. 정말 뿌듯해요. 메리언이 말했어요. 제 다큐가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도 있었어요. 한국의 다른 지역들도 화천을 벤치마킹해서 질서 있는 축제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평창, 전라북도 정읍, 경상북도 안동, 제주도,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시민 참여형 축제 모델을 도입했어요. 한국 내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조은아 씨로부터 온 편지에 있던 내용이었어요. 메리언 교수님의 다큐 덕분에 한국 사람들도 자신들의 문화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전통 축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좋아하는 걸 보고 자부심이 생긴 것 같아요. 메리언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책으로 출간했어요. 겨울 속의 질서 한국의 시민 문화에서 배우다.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특히 유럽과 일본에서 많이 읽혔습니다. 책에서 메리언이 강조한 것은 첫째,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 둘째, 정부의 강요보다는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 셋째,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 넷째, 교육보다는 일상적 경험이 문화를 만든다는 점.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질서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메리언의 결론이었어요. 진정한 자유는 무질서가 아니라 성숙한 질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5년 후 메리언은 다시 화천을 방문했어요. 축제는 더욱 발전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였어요. 여전히 변함없네요. 메리언이 감탄했어요. 이게 바로 지속 가능성이구나. 그때 한 젊은 자원봉사자가 다가왔어요. 혹시 메리언 교수님이세요? CNN 다큐 만든 분? 네, 맞아요. 정말 감사해요. 교수님 덕분에 우리 축제가 더 유명해졌어요. 저도 그 다큐를 보고 자원봉사를 시작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감동적이었나요? 설명이 없어도 전해지는 진심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질서가 사실은 정말 특별한 거였구나 하는 깨달음도 있었고요.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또 다른 변화도 있었어요. 화천축제가 이제는 국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모델이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하버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소르본 대학교 등에서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 사례 연구로 화천을 다루고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현지 관계자가 말했어요. 우리가 만든 축제가 세계 유명 대학에서 연구되고 있다니. 꿈만 같아요. 메리언의 영향은 학술 분야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녀의 논문 도시 생태계와 시민 문화의 조화는 도시학, 환경학, 사회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중 하나가 되었어요. 마지막 소감 한국에서 배운 겨울의 질서는 단순한 축제. 문화를 넘어 인류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였음. 진정한 선진국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 이런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희망함. 무엇보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함. 메리언의 겨울의 질서 프로젝트는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진짜 감동은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진정한 문명은 강요하지 않아도 퍼져나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보여준 자연스러운 질서였습니다.